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에 가수 손담비 씨와 관련된 논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스스로를 구룡포 수산업자다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았다라는 논란이었는데요. 그런데 손담비 씨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접대를 제공했다라는 논란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연예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배우 고준희 씨입니다. 최근에 고준희 씨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루머는 다른 게 아니라 저런 식의 접대를 제공했다라는 루머였죠. 그리고 그런 식의 접대는 2019년도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승리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당시의 승리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무능력함을 보여줬던 것인지, 어쩌다가 고준희 씨가 이 사건과 연관되게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준영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충격적인 단톡방의 내용이 공개된 것인데요. 카톡의 내용만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일이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사실이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심지어 카톡뿐만 아니라 정준영 씨가 직접 찍은 듯한 영상까지도 공유했었죠. 처음에 저 사건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저 사건이 버닝썬과 연관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정준현 씨와 그 패거리들의 일탈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포인트는 정준현 씨가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그리고 그거를 공유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준현 씨도 해명을 할 때 몰래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찍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그런데 그때 당시 해명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의 내용만 보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당시 논란이 됐던 건 여자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정준영이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6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죠. 그렇게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고 난 뒤에 아까 전에 정준영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와 관련된 범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한다라 그래서 사건 자체가 끝나는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고소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간절하다면서 탄원서까지도 제출했던 거죠. 저때 당시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도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더 의심스러웠던 것은 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좀 보시면은요, 2016년도 8월 6일날 처음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휴대전화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2주가 지난 20일에 처음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정준영 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인데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죠.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이 고소장이 들어가고 2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당시의 사건 수사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 뭐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다가 저는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거는 사실상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정준현 씨의 변호사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정준현 씨 측에서는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겼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정준영 씨의 저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 사건이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로부터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준영 씨의 저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게 됩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오죠. 빅뱅의 승리가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접대를 했다라는 것인데 당시 SBS에서 입수한 카카오톡의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카톡의 내용을 보면은 승리가 투자자를 상대로 접대를 진행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 내용이 공개되고 난 뒤에 승리 측에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카카오톡의 내용이 조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의 사건은 2016년도의 정주현 씨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보를 했던 사람이 경찰에다가 이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 이거를 맡겼던 겁니다. 승리 접대 의혹에 대해서 폭로했던 사람은 경찰에다가 수사를 맡기지 않고 권익위에 제보를 했는데요. 권익위는 카톡의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지었고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단톡방에는 정준영 씨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해외에 있던 정준영 씨가 급히 귀국하게 되고 그리고 정준영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주도했던 2016년도의 사건은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휴대전화도 확보를 못하는 듯 이상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왜 그때 당시에 경찰이 그런 식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밝혀졌습니다. 당시 정주현 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어차피 본인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그 업체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를 써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어차피 다른 거 있으니까 그냥 휴대전화 이거 복원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서를 써주면 안 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찰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2019년도에 승리에 의해서 재발견되게 됐던 것이죠. 2016년도 정주현 씨 사건은 경찰의 무능력함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승리 사건은 아예 그냥 경찰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경찰이 주도해서 사실상 승리와 공모해서 저질렀던 범죄였죠. 그리고 그 승리 사건에서 접대를 제공했다라는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고준희 씨였습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승리 단톡방의 내용을 공개했었는데요. 여자들 8시까지 오라고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니까 승리야 땡땡땡이 뉴욕이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누나 또 뉴욕 갔어 라고 답변하죠. 그때 당시에 그 카톡의 내용과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합쳐져 가지고 당사자가 고준희 씨다 이렇게 지목이 됐던 건데요.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승리와 고준희 씨 두 사람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습니다. 승리가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것처럼 누나 또 뉴욕 갔어? 이렇게 답변했던 거죠. 하필이면 근데 그 시기에 고준희 씨가 뉴욕에 체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준희 씨와 승리가 같은 속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행사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하필이면 딱 그 시기에 고준희 씨가 뉴욕에 체류 중이다 보니까 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고준희 씨로 지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상의 증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고준희 씨는 퍼퓸으로부터 하차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당시 SBS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KBS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사가 그 증거 때문에 고준희 씨한테 하차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드라마까지 하차를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의혹이 커져갔던 이유가 고준희 씨 측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요. 고준희 씨가 사실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승리 사건이 터졌을 때 고준희 씨가 소속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형석 씨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너 하나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협박죄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준희 씨가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충 이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2016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무능한 경찰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을 뺏어서 경찰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